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안혜옥 회장님이 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셨던 분인데 구속영장 기각이 되셨죠. 아우 축하드립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옥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어요.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반윤이 된 것이 아닌가. 요 몇 개월간 제가 조금 판사들이 윤석열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난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판결이 아주 정의롭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줄리를 다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판사분들이. 손준성 유죄 판결도 그렇고요. 손준성은 윤석열의 꼬봉 아닙니까? 윤석열 하단 한동훈 있고 한동훈 꼬봉이 손준성인데 아니 왜 손준성이 1심에서 징역을 받았을까? 이 절대 존엄 검사장까지 시킴을 고발 사주 실체 인정 손준성 징역 1년 1심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가 반윤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의심을 좀 해봐야 할 시기예요. 아주 희망적이죠.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안혜옥 회장님 이런 언급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김건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접대에 활용한 여자다. 줄리. 그리고 김건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고소를 당했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것은 이게 맞다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도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상도 분이시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나이더라고요. 상남자. 윤석열이 왜 싫어졌나 판사들이 왜 반윤이 되었을까 그런 판결들을 요즘에 내릴까 2021년 기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들을 사찰했었어요. 그 절대존엄 판사를 감히 검사 나부랭이들이 판사를 사찰을 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사법 연수원 성적은 판사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검사고 검사 은근히 우습게 봅니다. 재판할 때도 판사석은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검사랑 변호사는 양쪽 밑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급이 검사보다 높은 거예요. 당연히 공부도 더 잘했고 판사들이. 근데 검사가 감히 판사를 사찰하다니. 그래서 판사들이 그때 좀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법원도 윤석열 판사 사찰, 감찰 수사 방해를 인정을 했고 판사들도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앙금이 남아있던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반윤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좋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검찰이 윤석열의 판사 사찰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지네들끼리 셀프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무혐의라고. 그러니까 판사들은 열받지 않겠어요? 아니 검찰들이 판사 사찰한 걸 지네들끼리 무혐의 처분을 해? 그래서 판사 커뮤니티가 반윤으로 점점 돌아서게 된 시작이 이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안혜옥 회장의 영장 기각도 그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석을 좀 해보고요.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판사 사찰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이 당선되는 바람에 공수처 수사도 끝나버렸죠. 공수처도 재수없는 거죠. 문재인이 검찰개혁한다고 만들었는데 왜 윤석열 수사를 안 해? 멈춰. 당선돼도 해야지. 근데 이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이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의 작품 아닙니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신의 한 수가 공수처라고 친문 유튜버들이 무진장 선동질하고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사람들 가서 좌표 찍고 죽이기 홍위병 짓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들 거기 선동이 되셨을 겁니다. 검찰개혁 위해서 무조건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공수처가 검찰 수사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했습니까? 이 공수처가 사기당한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게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었어요.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는 핵심이라고 맨날 띄워줬죠. 친문 유튜버들이. 아니 검찰 개혁을 법적으로 하고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고 검찰총장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무슨 공수처만 만들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모든 검찰 개혁은 공수처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쇼를 해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판에. 저도 속았었는데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쇼는 했죠. 공수처에서 LCT 부실 수사 의혹으로 전 현직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쇼는 했지만 13명 전원 불기소. 수사 안 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같이 해쳐먹자 이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왜냐면 적폐 끝판왕 스펙을 갖춘 자를 공수처장이라고 적폐를 수사하라고 적폐를 맡겨놓으니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의도한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이 LCT는 진짜 해운대에서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어떻게 이런 흉물을 이 좋은 경치에 허가를 내줬을까? 요 앞에 도로라든지 부산시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다들 환경 정비까지 해줘요. 요건 제2의 대장동 사태보다 더 크게 헤쳐먹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 허가를 문재인이 민정수석 할 때 내줬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LCT 파헤쳐보면 문재인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다 해요. 노무현 정권 때 이게 허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리가 없죠. 이거 끝까지 파헤치다 보면 허가하는데 문재인의 입김이 반영되었다는 게 밝혀지면 문재인도 골치 아프니까. 판사들이 자기들을 사찰을 한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다들 정치판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된다. 빼박이다. 이재명 옥중 공천해라. 옥중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했죠. 이재명 간판 가는 건 확실하다고. 그럴 판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살아 돌아오시죠. 이게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우리 민중들이 이재명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구치소까지 들어가셨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나름 목소리를 내고 반윤 스탠스로 돌아선 걸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손준성이 또 1년 징역형을 1심했지만 구형 받은 것도 그렇고
한동훈이 또 생각이 나서 설명해줄게. 이재명 영장심사 전에는 이재명 대표 죄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거예요. 죄 없으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으시라고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얘기했었지만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이 되니까 영장 기각이 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가 죄 없으면 영장 기각될 거라고 얘기해놓고선 얘도 그냥 정신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장 기각됐으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고 판사들이 그만둬버렸잖아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무조건 깜빵 쳐넣으라고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겠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력이 내려오는데 이재명을 깜빵 쳐넣기도 싫고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판사들이 굽실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사표를 내버려요. 왜냐면 무죄를 내리건 유죄를 내리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판사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인기가 떨어지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 자기가 이재명 유죄 내렸을 때 자기 남은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이재명 정권 창출되면. 근데 자기가 또 무죄를 내렸다. 이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그럴 바엔 아예 사표를 내고 러펌으로 가서 돈이나 벌자 변호사 하면서. 그래서 판사가 그만둬버렸어요. 이재명도 깨끗하게 살았고 더 이상 판결을 유죄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거겠죠. 이재명은 거의 대부분의 법적인 리스크를 클리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판사들이 그래도 정의로운 상식적인 판결을 지금 내리는 걸로 분위기가 바뀐 걸로 보이지니까. 강제징용에 동원된 피해자들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3자 변제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모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다 지급할게, 우리 대일본 제국 형님들은 배상할 필요 없어요, 이랬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일본 기업의 책임이라고 배상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대립하는 판결 아닙니까? 이런 반일 스탠스의 판결이란 것은.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안윤으로 돌아섰다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또 1월 25일 날 강제 동원 피해자들 또다시 승소. 요거는 재판부가 윤석열한테 이제 맞짱을 뜨기로 마음 먹었구나,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범 기업들의 공탁금 같은 걸 압류를 해서 배상을 다 하겠다. 그래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요. 근데 판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스탠스에 반하는 판결을 내게 되면 자기네들 좀 힘들어지고 압력 계속 가해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반윤이 되었다고 보시면 그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안혜욱 회장님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김건희 엿먹어라, 윤석열 개야, 이런 결과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윤석열은 문재인처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일본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가게끔 했었단 말입니다. 문재인이 이랬었죠. 과거에 2021년에 강제징용 일본 기업한테, 전범 기업한테 현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윤석열이랑 똑같은 스탠스 아닙니까? 외교 해법이 우선이라고. 이 외교 해법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3자 변제안 이거 아닙니까? 같은 꼬봉이란 얘기예요. 문재인의 꼬봉 윤석열. 문재인은 반일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반일이 돼버린 거예요. 재수없게. 징용 배상 강제 집행한 건 곤욕스럽다고. 왜 이걸 전범기업한테 돈을 내라 그러냐. 또 위안부 합의도 인정을 하자 그랬어요. 문재인은. 근데 왜 반일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속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